많은 기업들이 애자일, 스마트워크와 같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시행착오나 저항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련된 기업의 담당자나 애자일 코치들이 이러다가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기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애자일과 스마트 워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뷰카라는 말을 쓰죠.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시장과 고객이 이전과는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새로운 세대의 등장, 여기에 따르는 인지 확보의 어려움, 창의성과 기업의 생존, 외부적인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기업에서는 애자일, 스마트워크라는 키워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IT나 스타트업 이런 데서나 가능한 일이지 라고 치부했던 키워드들이 이제는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애자일 방식 같은 경우도 구글 코리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처럼 한국에서도 애자일 방식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IT나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만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오렌지 라이프 코리아와 같이 IT가 아닌 영역에서도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사례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외국계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중에서도 유한킴벌리, 우한 형제들과 같이 대표적인 회사들을 비롯해서 알게 모르게 애자일과 스마트워크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많은 기업들은 이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몇 가지를 그냥 시도해 보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가 버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하는 방식의 도입을 실제 추진하는 실무자나 관련된 관리자들은 크게 세 가지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어떻게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 두 번째, 변화에 성공한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이 성공을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을 써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해보는 변화에는 당연히 실수의 여지가 있겠죠. 특히 애자일에서는 시도, 시행착오, 개선이라는 사이클을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특히 그게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변화라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와 그 원인을 알고 있다면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공 사례의 방법론을 그대로 복사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복붙을 하는 거죠. 애자일과 스마트워크라는 방식은 조직의 담당자에게도 생소한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성공한 사례를 찾아내서 그대로 도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본질적인 마인드셋, 뒷부분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마인드셋이 없이 기계적으로 도구만 적용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업무의 특성, 자기의 산업군의 특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배제하고 성공 사례만 그대로 따른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자일 팀을 만들었는데 리더는 여전히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래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고받기를 원한다면은 분명히 애자일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애자일이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마트워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요. 유연자석제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수직적인 문화를 아직 바꾸지 못해서 자리 싸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사례를 그대로 갖고 오게 되면 자칫 도구만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것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진이 한번 해보지, 한번 시험해보지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만이 살아남는다는 경영진의 절박함, 그리고 여기에 상응하는 지원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성공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야, 몇 달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리고 관련된 비용을 줄 테니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회장님, 사장님, 경영진이 시간과 비용만 주고 한번 딱 팔짱 끼고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경영진이 심각성을 깨닫고 끝까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실무자는 이론, 사례, 방법론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경영진에게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설명이라는 말을 쓴 데는 이유가 있어요. 경영진을 잘 설득을 해서 경영진이 그래 그렇다면 한번 해봐 두고 보겠어 이런 형식으로 혹여라도 가게 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효과적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의사결정과 방향성을 비밀에 붙이는 경우인데요. 의외로 많이 일어나는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의도해서 감추는 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회사가 신사옥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아주 멋지게 만들고자 특별한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멋지게 만들어 냈습니다. 1년여에 걸쳐서 멋진 신사옥을 짜잔 하고 오픈했는데 직원들은 환영은커녕 여러 가지 형태로 불만을 표시했던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의견과 니즈를 제대로 듣지도 않았고 반영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나쁜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짜잔 하고 정말 놀라운 감동을 주고자 했던 것 뿐이었죠. 그런데 구성원들이 정작 원했던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적의 것이었어요. 새로운 방식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과 과정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한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새로운 공간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애자일과 스마트워크가 잘 작동하는 조직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이러한 회사들은 예를 들어 애자일 선언문과 같이 특정한 규칙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애자일 선언문은 하나의 예시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원칙이나 규칙 같은 경우는 조직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애자일하고 스마트하게 일하는 조직에 공통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팀으로 움직인다 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5명에서 9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기존에 일하는 방식에서도 이 정도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애자일하게, 즉 민첩하게 일하는 팀은 몇 가지 기존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우선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위해서 업무를 작은 단위로 쪼개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기한을 부여하고요. 명확한 성과물을 설정을 합니다. 업무하는 방식은 팀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요. 리더는 집중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주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진척 과정들이 가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거, 그리고 매일 아침에 스탠드업 미팅이라는 짧은 미팅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들을 반영한 애자일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크럼 또는 칸반 방식이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가시적이고 투명하고 수평적인 조직으로만 운영이 된다면 이거는 애자일한 작은 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고객이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존 조직에서도 고객이 왕이다. 여러 가지 고객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많은 조직에서는 고객과 나의 관리자, 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를 놓고 봤을 때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윗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결정의 권한도 실무자, 고객을 실제로 만나고 있는 실무자가 아니라 윗사람에게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윗사람한테 물어보고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시장의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판매자 중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상황과 고객의 패턴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고객들끼리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사결정의 지연이라든지 현장과 동떨어진 고객 만족 정책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부정적인 정보가 또는 긍정적인 정보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이 중심이다라는 뜻은 고객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실무자에게 얼마나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 요거를 보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모든 조직의 체계가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수직적인 조직에서 가장 얻기 힘든 효과입니다. 특히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을 조직에서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03년도 이라크전에서 최고의 장비를 갖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미군이 장비도 교육도 형편없었던 적군 알카에다죠. 이를 상대로 고전을 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경험한 장군, 맥크리스탈 장군인데요. 이 장군이 그 원인을 네트워크의 부족에서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질서해 보이는 적군이 네트워크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매우 유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전에 작전 계획을 다 세우고 주요 의사결정을 상부에 물어보고 행동하는 형식으로는 결정과 실행의 시차가 너무나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미군들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맥크리스탈 장군이 생각했던 대안은 단 하나예요. 자신의 조직도 네트워크화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특기도 다르고 단위 부대도 다르고 직급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뒤에 설명드리게 될 오픈 스페이스라는 방식으로 워크숍을 여러 번을 개최해서 이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더 공감을 하시겠지만 과감하게 각 팀, 소대 단위의 핵심 인력, 가장 에이스라고 하는 사람들을 교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이스 교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에이스의 존재에 따라서 작전의 성공과 실패, 그 다음에 부대원의 사망 또는 생존 이런 것과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 점차 이것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집단지성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서로 교류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작은 단위의 애자일 팀, 그리고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 그리고 네트워크 형식 이 세 가지가 작동하는 것이 제대로 스마트워크와 애자일이 작동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조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결국 방법론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기간 내에 체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접근법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미군의 사례와 같이 작은 단위의 팀들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이 팀 안이 아니라 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퍼실리테이션의 기법 중 하나인 OST입니다.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데요. 오픈 스페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직의 모든 구성원이 일단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를 받은 구성원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워크숍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반나절 또는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요. 사전에 설정된 대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주제를 가지고 참가한 구성원들이 이 대주제 하에서 나는 이런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 이런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안건을 적어서 전체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작은 안건들에 대해서 나는 저기에 참여해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100% 자율적으로 그곳에 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내가 별로 기여할 게 없네, 또는 나의 관심사에서 좀 멀어지고 있네 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토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팀의 개념이 완전히 없이 다른 팀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다는 것, 자기들의 관심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토의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OST 같은 경우도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한 결과물을 기록으로 남겨놓기는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뒷부분에서의 실행이 현실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적잖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된 문제를 보완하고 또한 조직 개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OSB, 오픈 스페이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서울 스마트워크가 있었고요. 그때 기조 강연을 해준 닐스 플래깅이 제안한 방식입니다. 닐스 플래깅은 독일을 포함해서 유럽 전역에서 조직 개발에 관련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핵심 기술들을 모두 이 OSB, 오픈 스페이스 베타에 압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OSB의 구조는 매우 간단해요. 준비, 첫 번째 OST, 변화의 실행, 두 번째 OST, 그리고 숙고, 이렇게 간단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ST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실행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OST를 2번을 배치를 해 놓고요. 그 사이에 조직 전체가 실제로 변화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갈등을 건강하게 겪을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 전체가 토의를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한 이후에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해보자 하는 순간부터 자율자석이라는 하드웨어,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 스크럼, 칸반, 린과 같은 애자일 일하는 방식을 세부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럼 전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애자일과 스마트워크,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기존 성공 모델의 도구만을 가져온다. 리더가 지원하기보다는 두고 보겠다는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의사결정과 변화의 과정을 투명하지 않게 운영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성공한 조직의 특성은 3가지가 있었죠. 애자일, 민첩하게 움직이는 팀, 그리고 진정한 고객 중심,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형식으로 자주 교류하는 조직,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런 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접근 방식이 OST, 그 중에서도 OS를 적용한 OSB, 오픈 스페이스 베타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검색창에서 스마트 앤 애자일을 검색하시면 3월 19일과 20일에 있을 워크숍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조직에 적용 가능한 실천 사항들을 워크숍으로 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반드시 디테일한 커리큘럼을 확인해 보시고 또 신청해서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